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럽 의학계의 거장이자 스웨덴의 명의로 불리던 안데르손 박사가 한국의 수술실에서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26년간 불가능 판정을 내렸던 환자들의 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띄어진 수술 기록들, 그리고 걸음을 되찾은 환자들의 모습에 58세의 노장 의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그가 직접 한국을 찾은 이유, 그리고 3개월간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데르손 박사님의 수술을 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스톡홀름 중앙병원 홈페이지에 크게 실린 문구입니다. 26년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북유럽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마티아스 안데르손 박사입니다. 척추 수술 분야에서 제가 개발한 앤더선 테크니크은 현재 유럽 표준 수술법이 되었고 매년 전 세계 의사들이 이를 배우기 위해 스톡홀름을 찾아옵니다.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루군요. 아침 회진을 마치며 전공의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동경을 읽을 수 있죠. 저는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불가능 판정을 받은 수많은 케이스들을 해결해왔습니다. 특히 복합 척추 질환 분야에서는 제 의견이 곧 최종 판단이 되곤 했죠. 안데르손 박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정말 해결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료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최소한 유럽에서는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없다고 자부했으니까요. 스웨덴 왕립의학협회의 최고 권위상을 3번이나 수상했고 올해의 의사상은 제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오전 회의에서 발표하실 새로운 수술 프로토콜 준비는 끝나셨습니까? 비서가 물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새로운 수술법은 언제나 의료계의 큰 주목을 받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왔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이메일을 받기 전까지는요. 진료실에서 차트를 검토하던 중 6개월 전 제가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렸던 환자 요한슨 씨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데르손 박사님, 저는 한국의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이곳 의사들은 가능하다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 MRI와 수술 후 영상을 첨부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요한슨 씨는 심각한 척추 측만증과 함께 여러 개의 디스크가 돌출된 복합 환자였고 심장질환으로 인해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한 수술을 다른 누군가가 성공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척추는 거의 완벽하게 교정되어 있었고 디스크 문제도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소 마취만으로 이 복잡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요한슨 씨가 수술받은 한국 병원의 수술 기록과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과 방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제 진료실에 걸린 상패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더 넓은 의료의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북유럽 최고의 의사인 제가 어떻게 제가 불가능하다고 한 수술이 가능했는지. 원장님, 3개월간 한국 연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수술법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서며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26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이 처음으로 도전받게 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 불린다는 이곳은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요한슨 씨가 수술받은 병원입니까? 택시에서 내려 고개를 든 순간 저도 모르게 의심 어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듯 보였던 건물들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병원의 위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스톡홀름 중앙병원도 유럽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지만 이곳은 그야말로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커튼월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비롯해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실시간 의료정보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나드는 환자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계산된 듯 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열리는 출입문, 로봇 안내 데스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게시판까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미래형 의료 시스템의 향연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안데르손 박사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마주친 의료진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요한슨 씨가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는지, 적어도 시설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진정한 의료기술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안데르손 박사님, 환영합니다. 먼저 저희 병원의 수술실부터 둘러보시죠. 김민서 교수가 안내하는 수술실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AI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장비들이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말로만 듣던 5G 기반 원격 수술 시스템이군요. 네, 저희는 이미 2년 전부터 도서 지역 환자들을 위해 원격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손 박사님께서도 한번 시연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스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시뮬레이터에 앉았죠. 놀랍게도 시스템은 제 손동작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라면 요한슨 씨의 수술도 가능했겠군요. 중앙관제실에서는 각 수술실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었죠.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AI가 수술 중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 전 모든 케이스를 AI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덕분에 성공률도 높이고 환자의 회복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26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들 중 몇 명이나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첨단 장비들의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 물음에 김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지니까요. 무엇보다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며 늘 환자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안전한 길만을 고집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광경들로 가득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받고 AI가 투약 시간을 알려주며 로봇이 약을 전달하는 모습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득 30년 전 의사가 되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자네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환자는 모든 희망을 잃는다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달려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오히려 불가능이란 단어를 쉽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험이란 이름으로, 전통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고 단정짓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지 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군. 호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 했던 처음의 마음과 달리 이제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잠 못 이루는 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함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통계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기존 수술법보다 나은 결과를 내기는. 김 교수는 제 도발적인 발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건네주었죠. 거기엔 지난 5년간의 수술 성공률, 회복기간, 합병증 발생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군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스톡홀름의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 한국의 병원에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는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결과가 과연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혹시 데이터가 왜곡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참관한 수술은 그 모든 의심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척추 측만각 68도, 다발성 추간판 탈출의 심장질환까지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스크린에 떠있는 환자의 상태는 마치 요한슨 씨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수백 번 불가능 판정을 내렸던 겁니다만. 그러나 수술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3D 내비게이션은 마치 살아있는 지도처럼 수술 부위를 안내했고 AI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며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잠깐 그 방향으로 가면 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면에는 이미 AI가 계산한 안전 경로가 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경로는 99.7%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출혈량도 75% 감소시킬 수 있고요. 수술은 놀랍도록 정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소마취 상태의 환자는 의식이 있었고 의료진과 계속 소통하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4시간, 제가 예상한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쓰다만 이메일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이메일을 썼죠. 여러분, 우리가 알던 의료의 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들은 혁신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비판이 아닌 배움을 위한 질문들이었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까? 의료진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환자의 회복 기간을 어떻게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었죠? 김 교수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상세히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가 불가능이라 믿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일상이 되어 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교수님,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른 판단을 내리시나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죄송합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젊은 의사의 판단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진단은 정확했고 AI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병원의 컨퍼런스룸에서는 세계 각국 의료진들과 실시간 화상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처음에 저는 그저 비판적인 관찰자로 참여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수술 방식이 더 안전해 보이는데요. 왜 굳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려 하시죠? 그때마다 한국 의료진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험이란 단어가 결코 고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데르손 박사님,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김 교수가 제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제 의견을 구하다니 놀라웠습니다. 글쎄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분명 리스크가 큰 케이스입니다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3D 내비게이션과 AI 분석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새로운 방식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었죠. 역시 안데르손 박사님이시군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된 기분이었죠. 젊은 의사들의 창의적인 제안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제가 배운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득 제 방식만을 고집하던 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의학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저는 그동안 제 경험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혁신 미팅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심지어 환자들까지 모여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우리가 개발한 수술법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을 통해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죠. 김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26년 전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을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혁신하는 사람이 아닌 혁신을 막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왜 요한슨 씨의 수술이 가능했는지 말입니다. 제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컨퍼런스가 기다려졌고 젊은 의사들의 대담한 제안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스웨덴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비판이 아닌 배움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이와 경력을 내세우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욱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 기법부터 환자 관리 시스템까지 그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의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으니까요. 환자의 건강과 행복이죠. 김 교수의 이 말은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15분이면 MRI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2, 3일, 급한 경우에도 하루는 걸리는 검사인데 말입니다. 네, 저희 병원은 AI 진단 시스템과 실시간 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설명을 들으며 저는 스웨덴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들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던 모습, 그 긴 대기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데르손 박사님, 잠시 외래 진료를 참관하시겠습니까? 이날은 제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사의 모니터에는 그의 모든 의료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전 진료 기록을 분석하여 의심되는 증상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제시했죠. 이 시스템으로 의사의 실수를 9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실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놓쳤던 작은 신호들,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과거 병력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AI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주니 의사는 환자와의 소통에 더 집중할 수 있죠. 실제로 진료실의 풍경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보다 환자의 눈을 더 많이 바라보았고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돌아갔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교수님, 방금 수술한 정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 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김 교수를 따라 수술 후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수술 과정을 보여주며 환자의 현재 상태와 향후 관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수술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물론입니다. 수술 후 관리가 수술만큼 중요하니까요.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설명을 생략했던 걸까요? 중환자실 순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각 병실에 설치된 IoT 센서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AI는 위험 신호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자부심은 스마트 케어 시스템입니다. 입원실 한쪽 벽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모든 환자의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고 필요한 조치는 자동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응급상황 대응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불필요한 검사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환자의 부담은 오히려 스웨덴보다 적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김 교수의 설명은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덕분에 첨단 의료 서비스를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진행한 이 정도 난이도의 척추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 부담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덕분이죠. 저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웨덴에서라면 이 정도 수술 비용이 최소 2천만 원은 넘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중증 질환의 경우 보장성이 더 높아져서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한 병으로 수술받더라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만난 환자들의 표정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얼굴에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건강보험의 결합,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의 힘이군요. 저녁이 되어 병원을 나서는데 한 환자가 김 교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환자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문득 요한슨 씨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불가능이라며 돌려보냈던 그가 이곳에서는 이렇게 웃으며 걸어갔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안데르손 박사님, 이제 저희 병원의 시스템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의료의 중심은 의사가 아닌 환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요. 아직도 입이 벌어지는군요.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친 독일에서 온 다른 의사에게 한 말입니다. 그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견학하러 온 외국 의사였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곳의 모든 시스템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하고 있더군요. 바로 환자의 행복임을 말입니다. 맥주 잔을 기울이며 나눈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도 저와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병원들이 가진 한계를 이곳에서는 이미 뛰어넘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의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병원장님께 저는 이제 막 한국에서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입니다. 3개월 동안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고백부터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의료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메일을 쓰다가 잠시 멈추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을 보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던 제 모습, 그들의 의료 시스템을 의심했던 오만한 태도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의구심은 제 고집과 편견이 만들어낸 방어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사항의 즉각적인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AI 기반 진단 지원 시스템. 둘째,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셋째,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 물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제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료진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교육 방식은 사실 매우 폐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병원들은 매주 전 세계 의료진들과 화상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환자 중심 철학입니다. 모든 의료 시스템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사의 편의를 의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지만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가기 전에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슨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단정 지은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도전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제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추신 다음 주 의료진 회의에서 제가 직접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PPT 자료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특히 요한슨 씨의 케이스를 시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국 의료진들에게도 메일을 썼습니다. 여러분,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스웨덴에서 작은 혁명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혁신의 길을 따라 저희도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랑스럽게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스톡홀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의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차례였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